안녕하세요. 주식현재 동아입니다. 벌써 5강까지 왔습니다. 5강 등산과 하산은 장중에 천천히 상승을 하는 경우와 천천히 하락을 하는 경우가 가끔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되게 빨리 움직이지만 이 움직임들이 어느 때는 이렇게 계속 추세를 따라서 천천히 산을 오르는 모습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중간에 따라붙기도 애매하고 위에서 사기도 밑에서 팔기도 그런 자리가 어려울 때 매매하는 방법을 실전 매매를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그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 해선에서 마지막 5탄입니다. 등산과 하산이라는 건데 지금 딱 이 모양이 나와서 진짜 드디어 이걸 찍을 수 있었습니다. 요 며칠간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화산과 폭발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폭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장면만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분출하는 거 아니면 횡보하다가 하락하는 거 이것만 나왔었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그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딱 하산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역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등산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할 때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산 모양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때, 여기에서 앞에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락을 할 때, 지금부터 그어드린 선을 잘 보세요. 제가 선을 좀 굵게 그어드릴게요.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락을 했죠. 자, 그리고 언덕이 올라옵니다. 언덕이 올라오고 다시 하락을 하죠. 여기 다시 언덕이 올라오고 바닥에서 하락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상승을 합니다. 여기에 돌파를 못하죠? 쭉 하락. 요 저점. 여기에 저점하고 여기에 고점이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봉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리 말고 완성된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완성된 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한번 이렇게 밀릴 자리도 있지만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못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거지. 어떻게 끌고 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하단, 여기 상단, 하단, 상단.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공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거의 다 온 거야. 지상에 거의 다 왔네. 그죠? 여기에서부터 쭉 해서 거의 다 왔어. 여기도 이런 식으로 보면 종가상으로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근데 이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모양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종가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쯤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폭이 여기에서 보면 칸이 점점 줄어들면서 반등의 여지가 나와요. 이제 나는 그만 하락할 거다라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는 거죠. 요 끝자리까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봐서 여기에 봤더니 이 칸이 너무 줄어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언덕이 올라오고 나서 밑에하고 언덕하고의 차이가 없어지잖아. 여기는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는 게 없잖아. 여기서 언덕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따졌을 때 이 정도 라인에서는 익절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익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끌고 왔었어요. 계속 끌고 와서 지금 익절 라인에서 익절을 하면 2,000달러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방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자리지만 제가 들어갔던 자리가 이 200 라인에서 여기서 무너질 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190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하락하고 나서 반등을 보고 두 번째 이게 하락할 때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여기서 위에서 올라와서 밀릴 때. 그러니까 이 상황이고 여기서 보면 자 지금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요 라인이 점점 짧아질 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이렇게 산을 하산하는 과정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거꾸로 지워볼게요. 상승할 때는 어떻게 되냐? 천천히 상승할 때도 볼게요. 여기에서 한번 올라오고 나서 밑에서부터 상승할 때를 보니까 자 완전 고점까지 가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반대로 저점과 고점에다가 선을 그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 평지에서 끝에서 올라온 자리 이렇게. 이거는 밑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올라갈수록 간격이 좀 넓어지는 감이 있어요. 근데 상승할 때는 이게 조금 힘든 이유가 급등 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락할 때는 급락 자리가 거의 안 나왔는데 얘는 급등 자리가 나오면서 더 위에서 노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도 많거든요. 이런 식의 계단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등산의 부분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상승할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지.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맞닿는 부위가 생기는 거야. 뭐 특별하게 많이 밀리지 않고 올라가는 거죠. 이때 상승으로 끌고 가고 하락할 때는 이 모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상승할 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상승할 때 여기에서 보면 이게 상승을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크게 보는 거야. 이거는 이제 횡보자리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게 상승할 때는 조금 힘들구나.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서 여기까지 먹겠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을 먹겠다가 아니라 등산하는 과정에서 그 전보다 올라왔을 때 여기를 지켜주면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안 되는 시간대가 뭐냐면 장중에 새벽에 11시 장 열리고 나서 11시 반 열리고 나서는 이게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한쪽 방향으로 막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말고 낮에 이렇게 낮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나온 자리에다가 선을 그어서 고점에서 얘는 여기서 횡보해요. 이 고점에서 요 저점만 깨지지 않으면 좀 더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끌고 갔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보면 최소한 여기 라인에서 중간에서부터 요 상단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상단까지 아니면 여기 돌파해서 기다렸다면 여기까지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추세로 한번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지금 제가 먹었던 것처럼. 자, 반등 나오죠. 보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지지 저항으로 연결했을 때 이렇게 잘 되는 구간들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구간이 점점 칸이 좁아질 때 어느 정도 밑에서 익절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거꾸로 턴을 해서 돌아온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요 라인 그대로 왜?
산을 거꾸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올라갈 때 지금 조정이 나올 것이고 지금 조정 나오죠. 이 조정이 나오고 여기에서 돌파를 하더라도 여기 위에 또 조정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상승할 때는 이 라인으로 이렇게 반대로 그어주면 좀 두껍게 그어드릴게요. 만약에 상승할 때는 이 라인으로 그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여기에서 저점을 어떻게 알았냐? 점점 요 라인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좁아지면서 쭉 오는 방향에서 알아챘다. 저점이 형성되고 반등이 나올 수 있구나 해갖고 익절하는 것처럼 요 앞에서는 쭉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 횡보에서 쭉 가는 구간에서는 이게 좁아지긴 했지만 요 라인에서 돌파를 크게 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이 선을 이어서 그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보이시죠? 아셨죠? 이게 하산하는 과정, 아까 앞에서 봤을 때가 등산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등산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꺾임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밑에까지 지켜주면 홀딩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고점이 형성됐으니까. 그러니까 등산할 때는 고점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는 거고 하락할 때 하산할 때는 저점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이 등산과 하산을 하는 그 과정에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 등산할 때의 중요한 건 이 고점이 여기에 자리들을 침범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고점이 여기에 상승할 때의 이 라인을 침범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요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방금 저는 2,000달러를 이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딱 원하는 자리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화산과 폭포도 배웠고 이런 거에 대한 등산 과정도 배웠으면 지금 이 와중에서 내가 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눌림 자리 나온다고 했죠. 눌림 자리가 왜 나오는지를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시장에 통화했어요. 5탄까지 1탄에서 5탄까지 되게 고생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남긴 것도 있어요. 작년 여름에 남긴 것도 지지와 저항 다 이어지면서 오는 것들이니까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이 선을 그어주는 방법을 배우고 화산과 폭발에서 선을 돌파하는 것들도 배우고 그리고 여기에서 등산과 하산에 대해서도 배웠으니까 이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의 계좌도 많이 터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또 좋은 기회에 또 만나요. 자, 1에서 5강까지 정말 힘들게 달려오셨습니다. 등산도 하시고 폭포도 보시고 화산도 보고 파도도 보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매매가 직접 매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앞으로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강의를 준비해준 달러헌터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